숲은 돈만 밝히는 플랫폼이다. 치즈직 시청자는 수준이 낮다. 한국의 두 스트리밍 플랫폼 숲과 치즈직의 팬덤 사이 전쟁에서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깎아내리는 글도 심심찮게 보이죠. 진짜 그렇게까지 싸울 일인가요? 스트리밍 많이 보죠? 많이 보죠. 네, 매일 보죠. 개인적으로 즐겼다고 하면 어떤 경험들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TV팟 시절에 공혁준 많이 봤지. 다음 파 시절에 레바님 방송 되게 많이 봤죠. 두 분은? 거의 롤 스트리머들은 다 봤고, 뭐 예를 들면 버라데, 꿀탱탱. 옛날에 러너님 방송 봤었다. 거기 기억나세요? 그 페이커 옛날에 고전파로 나왔던 거 아세요? 대회? 러너리그에 나왔어요? 페이커가? 러너리그에 페이커가 나왔었어요? 네, 거기서 처음으로 그 페이커랑 뱅기랑 그 T1 멤버들 몇 명 나왔었어요. 어떻게 왜 이 시장이 시작됐는지부터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알려드리면, 혹시 MN캐스트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 MN캐스트라는 플랫폼이 사실은 2005년에 나온 플랫폼일 거예요. 옛날 유튜브 같은 거였어요. 사실 트위치의 전신 뭔지 알아요? 저스틴 TV라는 이름이 있어요.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게임 스트리밍은 우리가 분리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트위치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원래는 저스틴 TV가 이전이었어요. 이 저스틴 TV도 마찬가지인 거야. 결국 한국에서 인터넷망이 이렇게 느린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국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느렸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PC통신 시절에 이제 강자였던 나우누리를 만든 나우콤이라는 회사에서 2006년 3월에 아프리카 TV를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UCC 기반 서비스를 하던 TV팟에서 개인 방송 기능을 붙여서 팟플레이어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플랫폼이 한국 스트리밍 시장을 양분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2007년부터 후원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서 별풍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을 심어주게 됩니다. 근데 격변기를 맞게 된 시기가 있어요. 대도서관이 광고 방송을 하는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일본의 유명한 그라비아 아이돌 시노자키 아이라는 분이 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생세를 많이 진 분이잖아요. 은인이잖아. 시노자키 아이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광고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아프리카 TV가 아니 왜 광고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너 7일 정지. 근데 웃긴 게 그때 광고 방송을 같이 진행하던 당시에 윤댕이라는 이제 BJ가 있었어요. 그분 방송국에선 송출을 안 했는데 거기도 정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서관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정지를 준다고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아프리카 TV의 악감정이나 혹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공정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함축시켜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뻥하고 터뜨려 버립니다. 이때 폭로로 인해서 아프리카 TV의 독점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안 좋은 감정을 느낀 수많은 BJ들이 트위치라는 플랫폼을 찾고 이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 시작은 인기 BJ였던 쉐리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던 한국 방송인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아프리카 TV에서 있던 사람이 트위치로 이적을 했는데 좋은 방송에 좋은 화질에 많은 시청자들을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전에는 약간 무서웠겠죠. 이제 실제 사례가 하나 나오니까 정말로 수많은 방송인들이 트위치로 이적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프리카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적을 하게 돼요. 이때 막 같이 폭로가 나온 게 이제 약간 화질, 이제 트위치가 화질이 훨씬 더 좋다. 요거에서 또 같이 나온 게 아프리카 TV는 당시에 화질을 돈 주고 팔았거든요. 스티커를 사라 이러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TV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트위치가 성장하게 되니까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이전과 다르게 원래는 직업적으로 방송을 하던 사람들, 후원을 받으면서 방송을 업으로서 삼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아프리카 TV밖에 선택지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트위치라는 대체제가 나오면서 단순히 아프리카와 취미 방송의 TV팟 이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아프리카나 트위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이런 양분되는 구조가 바뀌게 된 겁니다. 트위치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잘 운영해 오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720p로 제한하는 거는 많은 스트리머들이 반발이 있었지만, 사실 반발하면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아프리카 다시 갈 거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다시 할 거야? 답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위치 이거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느낌이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그리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유되게 됐죠. 결국은 트위치 CEO가 한국을 떠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게 23년 12월 6일이에요. 네트워크 수수료 10배나 높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24년 2월에 공식적으로 트위치
트위치가 한국 시장을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엑소더스 사태로 일어난 이탈이 9년 만에 또 한 번 한국 스트리밍 시장에 들어오게 돼요. 그때 치즈기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만으로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감이 오시는 분이 있나요? 이해가 가는 게 콜라로 예를 들면 저는 펩시 유저거든요. 유저? 저 같은 경우 그냥 펩시만 먹으면 돼요. 저는 코카콜라 먹는 사람을 혐오해요. 아이 거짓. 혐오까지 해요 그거를? 아이 눈 감고 콜라 먹으면 구분 가능해요? 무조건 펩시는 바로 나와요. 인식이 맛이 펩시가 있는데 약간 코카콜라가 약간 고급지다, 코카콜라 먹으면 근본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인식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근본은 펩시예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그냥 경쟁 사니까 싫어하지 않은가. 혹시 다른 의견? 이게 지금 뭐 다음 팟에서 트위치로 넘어오고 스트리머들, 시청자들이 다 숲에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숲은 안 좋은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양쪽에 채팅창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요. 서로 상대를 보고 이해를 못할 정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새끼들은 왜 저러고 놀고 있지?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러고 있지? 같은 것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숲의 엑셀 방송이라던가 뭐 역캠 방송이라던가 얘네들을 보면서 인터넷 방송을 얘네가 이미지를 다 깎아먹고 있다 라는 소리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젠 별 이유 없이도 서로를 트집 잡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닌지. 그렇군요. 사실 얼림은 실제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약간 공감이 안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왜 싸우지? 유튜브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이 개인 방송하는 플랫폼인데 그거 왜 싸우고 있나? 라고 생각하긴 할 것 같거든요. 우선 라이브 스트리밍을 본다라는 것은 그냥 본다, 뭔가 영상을 시청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보는 사람과 유튜브 보는 사람, 뭐 스톤플레이 보는 사람 싸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은 영상 소비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나의 시간을 실시간으로 사용하면서 감정을 공유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스트리머와 나의 감정적인 결속,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같은 시청자들에 대한 감정적인 결속, 이런 게 있는 같은 경험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행위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유튜브에서 영상 시청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거죠. 내 친구와 내 지인과 나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트위치 입장에서도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어떠한 플랫폼이든 본인들의 콘텐츠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동시송출을 금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수료 우대를 맺으려면은 동시송출을 하면 안 되는 조항들이 각 플랫폼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송출을 금지하는 순간 상대편의 라이브 스트리밍의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지게 돼요. 실제로 침착맨 같은 경우는 침착맨 팬덤 안에서 어떠한 플랫폼끼리 싸우거나 너는 왜 치즈에서 보냐, 아프리카에서 보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침착맨이라는 사람은 모든 플랫폼에 동시송출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 풀 대변하는 구리님과 치익을 대표하는 복실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리님이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돈, 뭐 후원 이쪽 관련된 컨텐츠들이 유독 많은 것 같긴 해요. 압도적으로. 맞아요. 엑셀 방송도 그 중에 하나죠. 이게 단순히 보기에는 약간 사이버 롱살롱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정말로 이제 돈을 가지고 노는 본인들만의 후원 중심의 콘텐츠인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약간 문화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프리카는 약간 DJ들 살인 스텝 밟는 채팅 있거든요. 쥐고 흔든다고 해야 되나요? 쥐흔하는 게 있죠. 단순히 뭐 시청자가 시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뭐 쥐잡듯이 잡는. 그리고 저는 숲에서만 있는 대표적인 문화가 저는 스타대학교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스타대학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럼요. 당장 어제도 봤었는데. 그래요? 말 그대로 대학교처럼 막 총장, 막 교수님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계급 같은 게 있고, 스타크래프트 전 프로분들이 와서 뭐 코치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학생들은 100% 이제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맞아요. 이게 진짜 오래됐어요. 21년에 시작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학교 소속에 있는 BJ들은 다 뭔가 티어를 나눠서 이분은 뭐 몇 티어에 적으고 그러면 밸런스에 맞춰서 팀 배틀을 하고 팀 배틀에 따라서 별풍선을 나눠가지고 뭐 이런 본인들만의 콘텐츠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스타 대학을 하는 이런 BJ들은 엑셀 크루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프리카 TV만의 문화인데, 전 프로게이머였던 이거 연보성이 하는 데가 와입인데, 연보성
님도 엑셀 크루를 해요. 엄청 거대한 세계관이구나 이거. 완전. 맞아요. 방송국을 기반으로 한 블로그 혹은 팬카페 형태의 문화가 또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숲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거꾸로 이제 다음 팟 트위치 치직의 대표 복실님께서는 원래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국 문화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를 간간히 이렇게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모르는 게임이라던가 신작 종게임 애들 하려면은 치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종겜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 팟 트위치로 이어지는 어떠한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크루라기보다는 약간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그 친목 모임 같은 느낌의 크루가 있죠. 제가 치즈직만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거였습니다. 아, 예, 영도가 원래는 치지직, 그러니까 트위치만의 문화였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결국은 누군가가 사운드를 채우지 않아도 방송을 키기만 해도 이것만으로 방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트위치와 치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또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 봤겠지만 숲이랑 치직은 정말로 그냥 본인들만의 생태계가 너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청자 입장에서는 스트리머의 경쟁 플랫폼 이적은 배신자죠. 우리가 이렇게 향유하두고 있던 이런 문화를 버리고 절로 가? 단순히 플랫폼으로 옮긴 게 아니라 돈 보고 떠났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고? 이런 격한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의 커뮤니티, 우리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정말로 팬덤끼리의 갈등이 되게 격화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플랫폼이 싸우는 게 어떠한 생산적인 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생산적이진 않지만 제가 악질인지는 모르겠는데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재밌긴 해요. 사실은 이게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개의 플랫폼은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다름을 못 느낄 겁니다. 똑같은 방송이죠. 두 플랫폼 다 서로 강점들을 흡수하면서 되게 동일해졌습니다. 복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상 도내도 숲에서도 영상 풍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전자녀라고 부르는 도네이션을 읽어주는 행위 자체도 숲에서 안 됐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되잖아요. 룰렛 후원도 되고 구독 시스템도 2단계로 업데이트하면서 실제로 트위치 때 있었던 오래 구독한 내 팬들에 대한 감상도 그대로 줄 수도 있어요. 치익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트게더라는 외부 사이트를 이용하긴 했었지만 숲에 있었던 방송국과 유사한 기능의 커뮤니티 탭을 신설하고 팬카페랑도 연동할 수 있고, 이제는 열혈 문화도 어느 정도 치직에 있잖아요. 주간 후원 순위를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1% 수수료 1%의 시대는 없어졌어요. 그냥 치즈도 똑같이 별풍선과 똑같은 거의 유사한 비율의 30% 20% 후원 비율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플랫폼 어디서 방송을 하든지 지금 내가 갑자기 방송하겠다 하면 똑같아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두 플랫폼이 이렇게 동일해졌어도 이 플랫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은 똑같을까요? 네, 아직도 서로를 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한민국은 전투의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기능적으로는 비슷한 두 플랫폼이 소속감,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마 각 플랫폼들도 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지? 라고 한참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스트리밍 시청자 혹은 이제 스트리밍 쪽에서 관심이 있거나 내가 스트리머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시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플랫폼은 비슷해지는데 소비 행태가 더 파편화되고 있어요. 알고리즘 기반의 취향 기반의 콘텐츠 소비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안에서도 토크 콘텐츠, 게임 콘텐츠, 버튜버, 먹방, 종합게임 이런 카테고리가 다 파편화됐어요. 버튜버 왜 보냐? 먹방 왜 보냐? 종게임 망했냐? 그냥 무한합니다. 내가 보지 않는 콘텐츠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이 싸우는 거는 사실 저건 것 같아요. 버튜버 왜 보냐? 맞아요. 지금 당장 구글에 버튜버라고 딱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버튜버 역겨움이 나오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버튜버도 그렇고 캠방도 그렇고 저 게임할 때 캠 키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치만 이제 버튜버가 그래도 캠방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저 이거 플랫폼 왜 싸우는지 알겠네요. 이거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정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플랫폼이 싸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스트리밍 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한다면 스트리머들은 각 플랫폼의 각 취향 영역 안에서 작은 시청자들과 재밌게 놀면서 꾸준하게 본인들에 맞는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고 지속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각 플랫폼 시청자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이런 문화가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이 스트리밍 시장의 정체를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학교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배울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와 다름을 존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싸우는 게 오히려 전 양쪽 발전에 뭔가 한쪽으로 각각의 길로 고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요. 잘 지내고 서로 뭐 화합을 이루고 컨텐츠를 존중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현재 지금 저희 나라에서 받아들이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런 사실에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뭐 치지직이랑 수피랑 팬들의 대립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유튜브 파이팅. 진심으로 얘기해요. 진심으로. 숲과 치이직 서로 너무 닮아있는 두 플랫폼과 그 유저의 분쟁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 싸움 과연 끝이 날까요? 혹은 새로운 판이 또 등장할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콘텐츠를 응원해주시고 게임과 서브컬처 관련 콘텐츠에 대해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